저희 포럼이 아까 유영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로 10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 동안에 사실 이렇게 이뤄놓은 것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이뤄놓은 거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법과 제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1년도부터 집중하면서 몇 건의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뭐 그게 사회책임 투자 CSR 쪽에 얼마나 많이 발전을 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게 하나 의미 있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책임 선순환 생태계 구축 이래서 법, 제도, 정책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내용으로 꾸몄는데요. 사회책임 투자 또 CSR 관련돼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법제화 움직임이 많이 일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제 강연에서 좀 피력을 좀 할까 하고요 합니다. 저희가 이거 글로벌 스캔이라는 그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위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expectation, 기대 사항을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하단에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업이 어떤 성과 부분들을 거뒀냐, 나타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갭들이 뭐 이해관계자의 어떤 기대 같은 경우는 47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평균입니다. 20개 나라를 조사를 24개 나라를 조사했고 뭐 그중에 응답한 나라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나라도 하지 않는 나라도 있고 하는데요. 그중에 기본적으로 한 나라마다 1000명 정도의 샘플을 이렇게 해서 평균화 시킨 겁니다. 그중에 이제 이해관계자의 기대 사항이 47점 평균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2점으로 나왔습니다. 이 갭 차이가 상당히 크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이것은 OECD 국가하고 비OECD 국가하고의 어떤 차이 그 그래프를 나타낸 거고요. 마찬가지로 뭐 OECD 같은 경우에 뭐 성과 같은 경우 마이너스 7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요. 이게 평가 방법론이 1점의 경우에는 뭐 사회적 책임이 전혀 없다. 그리고 3점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리고 5점의 경우에는 사회적 책임이 완전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조사를 한 부분이고요. 굉장히 방법론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겁니다. 비OECD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성과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고 기대 사항은 내려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캔에서 조사하고 또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이걸 가공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게 CSR 강화 법안에 대한 각국 태도입니다. 보시면 그 한국이 가장 높게 나와 있습니다. 84%가 CSR 법안 규제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사실 CSR 어떤 규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니즈가 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인프라가 어느 정도 뭐 깔려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사회의 분위기가 CSR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84% 중에 매우 동의한다가 뭐 49%, 그리고 대체로 동의가 3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84%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봤더니 보니까 2008년 그 즈음, 2008년, 2009년 그 즈음으로 사실 그 CSR 강화 법안에 대한 반대가 툭 떨어지고 찬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횡포를 많이 부렸지 않는가. 그래서 횡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CSR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국민들이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법과 제도, 정책 이런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곽재선 교수님께서 모든 걸 사실은 법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은 도덕
최소한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옐리네크가 한 말인데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윤리적 행동이라는 부분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윤리적 행동 내에서 보통 국제 행동 규범이 나타납니다. 뭐 인권 선언이라든지 노동 부분이라든지 나타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해관계자한테 심어질 때 보통 이니셔티브라는 방식으로 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니셔티브가 있고 그다음 실정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첫 번째 윤리적 행동, CSR 국제적 흐름을 보면 윤리적 행동에서 이니셔티브에서 법제화, 제도화 이런 방향으로 CSR에 대한 법과 제도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에서 강제로, 사실 자발에서 강제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자발적으로 해놨더니 사실 기업은 지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존재하는 부분이 연성법 같은 경우인데요. 뭐 comply or explain, 모범경을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지켜라라는 모범경 따라라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라라는 어떤 부분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CSR과 SRI 관련 법안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어떤 그 연성법 부분에 많이 지점에 머물러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PRI가 2016년 낸 자료인데요. 그 레귤레이션 맵이라고요.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한 자료입니다. 이거 보시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 사이에 사회 책임투자와 관련된 법, 정책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책임 투자에 대한 그 어떤 펀드에 대한 레귤레이션 그리고 스튜어디십 코드 그리고 기업의 ES 정보 공개 이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그룹핑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2013년부터 16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는 그렇다면 CSR과 SRI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라고 봤을 때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금융하고 투자자 그리고 기업 그리고 정부 사이드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프라적인 법들이 또는 제도들이 정책들이 깔려 있어야만이 우리나라에 그래도 사회 책임에 대한 선순환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중에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ESG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것을 내용을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주권 강화라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 스튜어디십 코드가 그 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업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ES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켜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ES 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좀 더 내용들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것. 그리고 정부는 사실 공공조달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어떤 바이닝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어떤 기본적으로 공공조달 부분들을 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과 정부, 공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부분들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CSR과 관련된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어떤 관점 속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어떻게 지금 정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이 발의가 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2015년에 국민연금법을 좀 개정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개정할 때는 이제 19대 국회 때 이모키 의원이 발의를 해서 개정을 했는데요. 그때 내용을 좀 보시면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본이 들어가 있고요. 대신 이러한 고려한 것에 대해서 공시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이제 의무화시키고 싶었는데 그런 의무화를 시키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렸고 특히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많이 반대가 심했고 또 기업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자율로 통과된 부분이었고요. 근데 대신 이제 공시를 좀 의무화시킨 부분인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책임 투자를 위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활동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를 해라. 그리고 책임 투자를 고려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기준이 뭐냐? 국민연금이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책임 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에 대한 현황들,
규모들 이런 부분을 공시를 해라. 그리고 책임 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투자 현황, 그리고 5% 이상 투자된 기업들의 중에서 책임 투자에 포함된 기업들을 리스트를 다 공시를 해라,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책임 투자 관련된 위탁 운용사 선정할 때 어떤 평가 방법을 선정 기준을 갖고 있고 또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공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 국민연금 기금정보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별도로 책임투자 페이지가 있고요. 거기에 책임투자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도 지금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뭐 6조 이상밖에 안 되지만은 어느 기업이 그래도 책임투자에 국민연금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투자 SRI 관련해서 사회책임투자 관련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ESG 고려와 공시가 필요한데 그런 법들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지금 발의된 법들이 어떤 법들이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재정법 부분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 최은열 의원, 이원우 의원 아까 축사하셨죠? 그분께서 다 세 분께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 법안 내용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제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공적연기금의 ESG를 자율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최은열 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자산운용 지침에 그 ESG 고려를 의무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하고 또 기금운용 평가를 보통 하게 되는데 그 평가에 그 여러 가지 항목 중으로 ESG를 고려할 수 사회책임자 부분들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어떤 근거 조항을 남겨놨습니다.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기금 자산운용 시 ESG를 자율적으로 고려를 하되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왜 고려하지 않는지를 공시를 해라라는 어떤 내용 부분으로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자산운용 지침의 ESG 고려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명시를 해라.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금운용 실태 평가할 때 이 평가 기준에 사회책임투자 기준들을 지표를 반영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국민연금법 부분들은 뭐 노웅래 의원, 뭐 이명수 의원, 권미혁 의원, 재흥영 의원 쭉 좀 발의를 한 상태인데요. 노웅래 의원 마찬가지로 이제 공시를 강화하는, 사실 지금 ESG 각 요소의 고려 여부, 고려 정도, 그리고 미고려 시 이유를 공시하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이 국민연금법을 초창기에 개정을 할 때 이 조항으로 이 초안을 같이 입법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그냥 ESG 고려할 수 있다라고만 통과가 됐던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을 노웅래 의원이 그대로 다시 받아서 그대로 발의하는 내용인 거고요. 이명수 의원은 요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의를 하는 상태고요. 권미혁 의원 같은 경우는 ESG를 고려를 의무화시켰습니다. ESG 고려를 아예 의무화시켰고요. 그리고 기금 운용의 수익 개념을 수익이 아니라 재무적, 사회적 수익이라는 개념으로 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재인경 의원은 마찬가지 ESG 고려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으로 됐고요. 그리고 수익을 가입자의 수익이라는 식으로 내용들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법 쭉에 윤소아 의원이나 김정우 의원이나 조배숙 의원 이렇게 발의를 또 해놓은 상태인데요. 국민연금법에서요. 그중에 조배숙 의원 걸 보시면 그 전까지의 모든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이제 통과된 부분들, 2015년도에 통과된 부분들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만 사회책임자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조배숙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모든 자산군의 ESG 고려를 의무화시키는 어떤 내용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은행법, 국책은행이죠, 수출입은행법 이런 부분들을 또 사회책임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부분으로 해놨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이거 보시면 미세먼지에 대한 방지책으로 이 법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투자공사법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좀 통과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의 돈을 해서 해외에 투자하는 국부펀드입니다. 그리고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 스터디 코드 부분이 되는데 아까 이제 유영재 대표님께서 스터디 코드를 많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대신 이제 스터디 코드에 지금 현재 4개 기관이 현재 가입을 이미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44개 기관, 46개 기관이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한 상태입니다. 한 이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그래도 스터디 코드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에 참여하면 자산운용사들이 아마 대거 참여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내년 초에 아마 스터디 코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주권 관련, 스토치코드 연계돼서 주주권 관련해서는 뭐 김승희 의원, 최이배 의원 뭐 이렇게 쭉 의원들이 좀 발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의 뭐 의결권이나 주주권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독립성 부분부터 이런 어떤 내용이었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뭐 기사 나온 거에 의하면 의결권에 대한 부분들을 의결권 전문위원회 이 부분들을 법정 기구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보건복지부가 가닥을 잡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이슈가 나온 부분들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 국민연금이 이런 어떤 의결권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지 않고 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이렇게 했던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법들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 측면에서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미 유럽연합은 2014년도에 4월달에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시키는 기업에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고 2016년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각각의 영내에 있는 그 EU 영내에 있는 국가들한테 ESG 관련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보 공개를 해라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2018년도에 최초 EU 영내에 있는 그 500인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은 ESG 정보 공개 관련된 부분에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내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ESG 정보 공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본시장법이 이제 그 근거 법안인데요. 홍일표 의원, 이현주 의원, 민병두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 이분께서 사실은 자본시장법 상에서 상장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ESG 관련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 중에 전재수 의원 법만을 제외한 나머지 법이 통합적으로 이렇게 심의가 돼서 자율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자본시장법 현재 정무위원회를 좀 통과한 상태고요. 국회 본회의 아마 9월달에 통과를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통과됐는데 앞에 이제 홍일표 의원이나 다른 어떤 의원들께서 이제 발의한 법안들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일단 자본시장법의 근거를 남겨놓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그래도 어차피 법안 안에 이제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ESG에 대한 기준이 ESG에 대한 정의가 뭔지 그리고 ESG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리고 어떤 범위 내에서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공시 지침에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에서 법안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관련해서 최근 7월 25일 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공공기관의 어떤 윤리적인 평가 부분들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조달의 가점, 사회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가점을 높이겠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CSR 관련된 어떤 발의 법안이 또 있는데 아까 앞에는 이제 SRI 또는 SRI하고 CSR에 접목되는 ESG 정보 공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CSR만 위해서는 산업발전법이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산업발전법이 홍일표 의원이 좀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산업발전법의 상에서 보시면 지속가능 경영에 대한 종합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7년도에 그 법안이 마련됐는데 그때 마련될 때 수립 주기 부분들을 몇 년마다 한 번씩 수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빼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CSR과 관련된 종합 시책을 정부가 내놓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어떤 법을 하도록 하는 어떤 내용인 거고요. 이번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그 당해년 또 1년 이내에 CSR 종합 시책을 세우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법률에서 이준석 의원이 발의했는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경영 목표 수립할 때 사회적 책무에 대한 기여 방안을 포함해서 수립해라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옥주 의원이 지속가능 발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원래 지속가능 발전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서 녹색 성장을 하고 나서 사실 약간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법은 누더기가 되고 환경부로 해서 사실 힘없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게 힘없이 들어와 있었는데 이번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위원회 부분들을 대통령 직속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내용들을 좀 가닥을 잡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뒷받침하는 법이 사실은 송옥주 의원의 이 법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환경부로 되어 있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책임성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EU의 이제 국가 전략을 보시면 EU는 이미 국가 전략을 수립한 나라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EU 차원에서 CSR 전략을 수립하고요. 각 영내에 있는 나라들한테 이 CSR 관련된 액션 플랜을 만들어라라고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덴마크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몇 개의 나라들은 CSR 국가 전략을 수립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EU 국가 전략을 세우기 전에 EU 회원국들이 보통 지금 현재 CSR 관련해서 그러니까 8대 의제와 세부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이런 그중에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아까 이때가 설명했던 부분들은 CSR에 대한 시장의 보상 강화 측면, 즉 공공 조달부터 시작해서 투자 쪽, 사회책임 투자, 공공 조달 뭐 이런 어떤 쪽 부분으로 제가 집중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8대 의제와 세부 목표를 제시를 하고 CSR 부분들을 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CSR 국가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관점에서 수립해야 될 것인지 바로 저희가 할 때 볼 때는 첫 번째 시장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ESG 정보 공개를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안으로 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CSR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인식 제고하는 이런 어떤 네 가지 방법에 한해서 해야 되는데 단지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와 정책들을 고치고 마련하고 제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회책임 투자, 사회책임 기업 CSR, SRI, 그리고 사회책임 소비, 사회책임 노동 이와 같은 어떤 CSR 관련된 부분들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참고로서 각 나라의 CSR과 관련된 또 SRI에 관련된 그런 법과 제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2016년까지 기준입니다. 상태에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참고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